여의도 빅 이슈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도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거시적으로 뭘 더 봐야 되는지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증권사 트레이드의 어떤 정보의 격차 이런 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뭘 더 봐야 되는지 좀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재밌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목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로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머리를 이렇게 화면처럼 조정석 님처럼 붙여주시고 단정하게 앞머리는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네, 앞머리는 올라가고요. 네, 옆머리는 잘 붙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긴 합니다. 머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좀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기업에서 요즘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것을 얻자라고 해서 OKR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사례를 좀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공주의 얘기고요. 왕은 딸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딸 아틸란타는 독신주의자고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1등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게요. 결국은 자기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달리기 대회가 합니다. 근데 달리기 잘하는 그리고 항상 1등만 하던 아틀란타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달리기 하는 도중에 1등입니다. 항상 1등이고 뒤돌아봐도 1등이고 계속 1등인데 달리는 도중에 뒤에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황금 사과를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아틀란타고 이게 뭐지? 라고 황금 사과를 또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승점에 앞두고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뒤에서 황금 사과를 던져버리고 아틀란타는 또 줬습니다. 그러다가 최종 마지막에는 1등을 놓쳐버리게 되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원래의 목표는 아틀란타의 목표는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고 1등을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목표인데 중간중간에 빛나고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크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죽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우리 투자에도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얘기냐? 황금 사과처럼 독이 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이 수익률이 30% 40% 갑자기 뭐 이렇게 생기면 이게 웬 떡이지? 라고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잘 투자하고 견뎌야 되는 시기에 언론에서 지금 현재의 뭐 경기 안 좋다더라 뭐 안 좋다더라 야 이거 불안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내가 수익 10%라도 내가 확보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황금 사과를 죽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는 그런 것도 힘들고 그냥 단타만 해서 그냥 할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뭐 수익 조금 뭐 했는데 5% 나고 10% 나고 막 모았다가 한 1,000만 원 수익 잘 났다가 이번에는 내가 한 5천만 원 했으니까 요 종목 내가 잘했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30% 깎이면 어떻게 되죠? 1,500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틀란타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목표는 뭔가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SKC 사례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뭐 사례가 많습니다.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SKC를 20년 10월에 투자를 합니다. 네, 잘 갑니다. 뭐 글로벌 동박 1위 회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배터리 작년 4월에 저희가 뭘 투자했냐? 네. LG 화학 투자했죠. 그리고 100%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네. 자, 원금 회수하고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현금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배터리 업체에다가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소재 쪽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투자한 게 SKC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보다는 SKC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 동박 1위 회사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월에 80% 누적 수익률이 나왔을 때 관련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목표가 초과 달성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양해를 구하고 기간을 늘려서 수익을 좀 더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4월부터 쭉 내려갑니다. 6월 초까지도 힘들었죠. 왜 그럽니까? 이 종목 어때요? 그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속 우상향합니다. 네. 자, 그래서 4월에 15만 원 갔던 종목이 14만 원 떨어지고 14만 이하로 떨어져가 13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아, 그때 수익 실현할 걸.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행동을 하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16만 원이 올라가고 17만 원까지도 찍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내가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매수를 못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4월에 어떨까요? 라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월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증권방송이나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뭐 고점이다, 뭐 지금 위험한 시기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지표상으로서 사실일까요? 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험상 뭐 수익이 80% 났는데, 그러면 왠지 두렵죠. 지금 수익 잘 났는데, 그리고 7개월도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수익을 어디서 얻어? 그러면서 황금 사과를 또 줍기 시작하죠. 수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종목을 다시 분석했느냐? 그리고 거시경제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목표를 100%그 이후까지도 늘려가고 몇 년간 투자했을 때 뭐 3배, 4배, 5배까지 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분석을 했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 지금 현재 수익만 보고 그냥 매도. 나 만족해. 이라고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목표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로 다시 들어가 보죠. 4월 9일 날 증권사가 뭐 목표가를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5월 되자마자 5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다 낮춰버립니다. 목표가를 15만 원, 17만 원. 이상하죠? 근데 큰손 투자의 지금 현재 앱의 상황에서는 SKC 외국계는 삽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SKC는 외국계가 순매수 반년 내 최대로 오히려 더 매수가 계속 증가됩니다. 자, 차트는 계속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제 조정 후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6월에 다시 증권사가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왜 그럴까요? 7월에는 뭐 하나금투가 22만 원까지 상향하고 달라진 게 뭘까요? 과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10월에 투자의 기준은 첫 번째, SKC가 동박회사로서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수한 동박 부분이 영업이익률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더라. 자,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그 당시에도 SKC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당시의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1월에 SK가 투자한 중국 왓슨입니다. 동박회사고. 자, 25만 톤으로 만약에 25년에 14만 톤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가 SKC의 편입 가능성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22년이고요. 25년에 글로벌 동박 시장의 40에서 50%를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왓슨이 14%고 2월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신규적으로 더 증설을 시켜서 그러면 25년에 어떻게 되냐? 20만 톤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동박 시장에서는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대치가 작년 10월보다 훨씬 높고 현실화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영업 우리가 그냥 될 거야 라고 하던 그 동박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시장인데 그냥 4월에 힘들다 어쩌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낮춰버리죠. 5개 증권사는. 자, 책임도 지지 않는 증권사가 그런 입장을 냅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를 믿어야 되나요? 뭘 믿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당시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SKC는 7월 25일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1, 4분기 네, 영업이익이 818억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요. 2, 4분기 지금입니다. 뭐 실적 시즌이니까 곧 발표를 하겠죠. 예, 1,100억 이상으로 다시 사상 최대치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악도 잘 되지만 동박 사업이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동박 사업은 25년에 어떻게 되느냐? 자, 21년에 26.5만 톤이었는데 25년까지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망에서 약 6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이 성장하고 동박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투자 기간을 늘려준다라고 하면은 SKC는 더 성장을 하겠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아무도 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4월입니다. 얼마 안 되죠. 3개월 전입니다. 증권사도 얘기 안 하는 거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정말 그때가 위험한 거냐? 자, 팩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종목만 보시고 거시경제나 다른 지표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권 방송이나 뉴스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맞느냐? 그리고 고점이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작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퍼가 11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자, 고점이란 얘기도 거짓말인 거고 인플레이션은 그 당시에 뭐 각종 뭐 선물들이 오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아?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크게 건드릴 수 있는 취업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르지 않았죠. 국내도 오르지도 않았고. 그럼 우려죠. 네, 우려죠. 자, 그러면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방송상 거시경제 쪽만 먼저 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쪽을 조금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전 세계 돈이 돌아가는 거에서 미국 쪽의 주식이 한 55%, 한국은 1%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선물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자, 그러면은 큰 돈의 흐름은 거시경제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경기 선행 지표를 볼 때에 OECD에 클리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후퇴, 수축 경기는 그렇게 확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가죠. 그게 상승했다 확장하는 게 한 3년 반, 그다음에 수축하는 게 1년 반,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우상향 합니다. 자,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 보셔야 되는 거고 미국 장단기 금리채도 보셔야 되고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는지 채상성도 보셔야 되고 환율도 보셔야 되고 경기 선행 지표도 보고 통화에 지금 M1, 2가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총 대비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과열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한국 기업이 수출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시총 대비 무역 규모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퍼도 지금 현재 봐주셔야 되는 거. 이게 정말 고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처럼 신용을 빌려서 하는지 지금 현재 신용은 조금 위험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단계에 지금 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확인을 했느냐? 확인 안 하셨겠죠. 작년 4월에 그러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클리라는 겁니다. OECD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거고요. 자, 큰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쭉 확장 국면과 흐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OECD 토탈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나오는 건데 요거를
확장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작년 20년 1월, 2월 그때에 현금 100% 하겠습니다 라는 기준이 뭘까요? 예, 클리를 보게 되면은 100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그 당시에 급격하게 떨어질 때의 경기 선행 지표를 봅니다. 네, 이럴 때 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는 뭐 프레드, 뭐 스프레드도 테드 스프레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때에 이걸 확인 안 하고 왜 떨어지지? 아 기회야. 3월에도 돈을 더 태우고 1, 2월에도 더 태우는 분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뭐 3월부터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4월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왔었는 건데 그게 이제 후행성 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4월 중순부터 투자를 재개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월 10일 전후가 됩니다. 자, 요렇게 쭉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쭉 해서 가게 되는 시점인데 경기의 클리의 특징은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서 우상 100 이상 올라왔을 때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는 확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 이상에서 쭉 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수축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경기의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냥 후퇴 쪽으로 가버립니다. 네, 후퇴가 된다는 얘기예요. 후퇴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지표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 우상향입니다. 작년 4월에도 우상향 했었고 3월에도 우상향 했습니다. 자, 저 거시 지표 클리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보유 관점인 거죠. 자, 그러면은 4월에 SKC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테드 스프레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기준점은 여러 가지 뭐 3.0, 0.3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4 이상으로 보면 위험하다. 옛날에는 더 높을 때도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저금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 게 언제냐? 네, 1월 지나고 2, 3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리스크 포인트고요.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여기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4월이 접근하면서부터 반등을 하고 안정세로 다시 들어가죠. 기준점 0.4를 내려가면서. 자, 지금 현재 어떠나요? 0.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었죠. 좀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국내 지표들은 어땠느냐? 뭐 2월, 4월에 뭐 101을 넘고 100 기준입니다. 네. 지금은 뭐 6월은 11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장은 난리를 칩니다. 예. 그게 언론들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증권 방송들이었던 거고. 자, 이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로 넘어갔을 때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4월에 보유를 해야 되느냐? 네,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보유하고 견디는 시점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들의 큰 시장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 목표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80% 수익이 내보는데 거기서 뭐 만족을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분석이 안 되면 다시 매수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고 하면은 매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KC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했나요? 네, 원래 동박 1위를 보고 가는데 25년, 25년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자, EU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30년까지는 뭐 피포 얼마를 맞춰서 환경 규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 30년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발휘하는 휘발유 아니면 경유를 떼는 차가 25년에 팔릴까요? 5년 뒤를 보는데 중고차 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떤 전망까지 나오냐면 25년에 지금 2차 전지의 양극재는 거의 지금 반도체처럼 수요를 쫓아가지를 못할 것이다.
쇼티지가 날 거다라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년에 지금 이제 최대 증설을 지금 이제 계획하는 SKC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양극재를 지금 이제 최대 23년, 24년까지 최대로 늘리고 있는 에코프롬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전망을 보고 시설을 증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을 보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지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자, Q 생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4월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이 80%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20년 4월의 수익 80%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틀란타의 황금사과가 아닐까요? 가다가 1등 할 수 있는데 더 수익을 지금 이제 200%, 300%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주워버리고 만족해버린. 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지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측정 도구인 취업률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증시가 어떻게 올랐느냐? 지금 현재 뭐 나스닥 다시 1% 올라가고, 뭐 다우가 사상 최고점까지 올라가고, 뭐 축포 터트리고 난리 났죠. 네. 자, 내일의 증시는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려다. 취업률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일시적인 휘발유나 아니면은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의 상승률로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뭐 대세 상승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시 고점 얘기도 틀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들 계속 보실 거고, 시장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만 이런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만 이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2, 3년 뒤에는 가격이 너무 급등해버리면 그때 그냥 보유할 걸. 자, 이게 주식 투자만 해당이 될까요? 자, 2, 3년 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파트값, 주택 어떻게 됐나요? 그때도 뭐 고점이에요, 어쩌요? 그 당시에 했을 때보다 지금은 아파트값이나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다만 분석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나만의 목표,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들러갈 필요 없이 지름길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데 낭비하지 않고 돈을 더 아끼고 그거를 예금을 드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은 뭐 안정적인 자산 쪽에 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일부분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런 자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등인데도 달리면서도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에 느린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옆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원래 자기가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3년 뒤에 뭐 3억을 만들겠다, 2억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상향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긴 하나요? 네, 뭐 마찬가지지만 큰손 투자 부분에 있어서 장전 전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 어느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큰손 투자의 컨텐츠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 리스크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레이터처럼 장전 전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년 4월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견디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다. 라고 드립니다. 7월 초에도 지금 현재의 코스피는 작년 4월 기점으로 오히려 표가 11배 정도로 오히려 더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작년 4월 대비는 많이 올랐죠. 하지만은 퍼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보셔야 되죠. 전 세계 자산의 55%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큰손 투자의 이상 탐지를 보면서 미증시 매일매일 피어 분석이 올라가 있는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제가 시스템 분석 후 이런 부분들에 알려드립니다. 내부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디벨롭 한 다음에 아마 앱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장중 수급 뭐 큰손 투자의 큰손 수급들이 뭐 이렇게 쭉 순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 뒷단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몇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뭐 1,500 종목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한 종목 한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분석으로 해서 가장 수급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놓습니다. 다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장중 수급은 큰손 수급을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 장중의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지 아니면 아시아 시장은 어떻는지 지금의 환율은 어떻는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는 없는지 섹터 그런 부분에 리스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은 장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주는 장 전에 그리고 장 후에 시스템 추천주가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큰손 투자에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떻게 얻느냐? 네, 저희가 증권거래소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 분석해서 오른쪽 화면에 보이더니 이런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고요. 큰손 순위는 특정 시간대에 큰손 1억 이상 매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시총 대비해서 쭉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의 종목들이 이상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 그럼 이상 탐지로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자신의 종목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들을 이상 탐지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든 뭐든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번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 뚝심 있게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러한 부분의 수익률을 정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경험해본 자기의 경험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얼마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아니면 경험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억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는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조금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는 투자했던 종목에 대한 수익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요일 날 들어갔고 일부분은 금요일 날 수익을 실현했는데 월요일 날 추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요. 미 증시가 거의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카오 좀 더 잘 보셔야 되고 SKC 투자 종목의 상승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멘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치매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 정치 관련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말 뭐 확진자가 더 증가돼서 뭐 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제가 월요일 아침에 큰손 종목 알림 장전 전망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큰손 알림으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되고 나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결정을 하고 비중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줄일 건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 투자 앱 다운로드 하시고 차주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KL코드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대표이사고요. 피츠버그 MBA를 나왔고, 그 다음에 동국대 정보보호 석사를 수료한 바 있고요. 2001년에 한컴위드 암호 인증회사입니다. 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런 핀테크 쪽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분석은 참조 사항이고요.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큰손 투자 앱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전 전망, 시스템 추천주,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에 철저한 것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